어제 PI 관련했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역에 있어가지고 모든 기본은 PI로부터 출발한다. PI, 프로포마 인보이스. 그걸 무역 행위에 손에 쥐었다는 소리를 합니다. 일단 PI를 짐으로써 가격, 조건 이런 게 다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LC 열기까지는 취소불능 신용장 일레르크블 레트로블 일레르크 LC를 열기까지는 또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불능 신용장을 열었다 하더라도 서플라이어 쪽에서 물건 안 주거나 또 수입업자가 딜레이 자꾸 시키면 선적이고 선사고 짜고 shipping 그 타이밍이라든지 또는 십 스페이스라고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배 이런 우리가 이 십 스페이스가 뭐냐면 선적 공간이라 해가지고 배 이제 컨테이너 막 이래 주문 받았죠. 배가 그죠? 그럼 배가 뭐 6만 톤급이다. 그럼 TU를 많이 챙기 실습니다. 뭐 몇만 개씩 TU가 뭐냐 컨테이너 단위를 말합니다. 이게 몇 TU 그 컨테이너 단위상 몇 개 싣는데 선적 자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자리가 없으면 못 싣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차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사에 여러분들 담당자로서 알아봐야 돼. 반드시 이 선사는 몇 항차 뜨고 일주일에 뭐 월에 언제 뜨고 또 일주일에 몇 항차 뜨고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고 어느 요일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화요일 날 만약에 밤 12시를 기점으로 수요일 넘어가는 shipping이 있고 안으로 떨어지는 shipping이 그거에 따라서 선적 자리가 틀립니다. 밀립니다. 뒤로. 그러면 얄미운 데면 선사도 담당자가 좀 미우면은 어느 화주권은 뒤로 미룹니다. 선적 자리가 안 나왔다. 그러면 밀리면 뒤로 밀려버려요. 밀리면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돈 아끼려고 보통 텀 차지를 한 달간 은행에서 우리나라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면 한 달간 월 만스리 이 만스리 이거 텀 차지를 매깁니다. 그래 되면은 한 달짜리로 보통 하든지 유럽 쪽은 2개월 뭐 중동 저는 3개월까지 하지만은 합니다. 하는데 중국은 보통 텀 차지 한 달 이내로 하죠. 그럼 연기해버리면 어찌 됩니까? 안 실어버리면 할 수 없이 뭡니까? 유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그걸 expiry date랍니다. expiry date. 이게 여러분 다 나중에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프로포마를 잡아가 LC 열 때는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expiry date. 유기간이 끝나버리면 저쪽에서는 못 싣겠다 이랍니다. 유기간 다시 음엔드해도 이랍니다. 그러면 또 음엔드하면 유기간을 늘려야 되죠. expiry date 때문에. 그럼 또 한 달간 또 텀을 텀 차지를 물리고 음엔드 차지 주고 하면서 또 한 달 더 연기합니다. 그래가 애를 미긴다니까요. 애 미기버리면 무역에서 폐가 말리버리면 거기서 골병 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은행하고의 어떤 담보력도 중요하지만 왔고 얼마만큼 자기 관에서 몇 개월 동안 유도리 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도를 만드는 게 유전스 비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전스 비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뱅커즈하고 그래서 여러분 LC상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파즈하고 옛날에 제가 시파즈 유전스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는 내가 시파즈 유전스 써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일본이 금리가 좋아가지고 그 당시 뭐 1년 나눠도 2억을 예치했는데도 1년 나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담배 한 보로 사니까 끝나더라는 이자 정도입니다. 지금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죠. 겁납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 가지고 희저되면 얼마 전에도 제가 태국하고 저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토바이는 완전히 재패니즈 오토바이가 섞어내 버렸어요. 왜? 저금리로 치니까. 그 일본에서는 젊아들 혼다고 미쓰비시 뭐 할 수 없는 슈즈키 뭐 전부 다 쉘이 좋은 오토바이 들어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한테 뭐 60개월, 72개월, 84개월 할부로 줄 겁니다. 그러면 금리 5%, 7% 붙이면 뭐예요? 그런데 저거는 마이너스 금리 가져와가. 거기에 우리가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그 캐피탈 금융이 팩토리얼 금융, 캐피탈 또는 폴피트 금융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런 거가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려워서 못하고, 한 단계 제가 감옥을 하나 더 만들면 이 금융기법하고 이런 것까지도 감옥을 할 건데 도저히 6개월 안에 못 조집니다. 그래서 이거 나는 포기했어요. 자꾸.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금리 시장에 일문이 무섭게 할 수 있는 그 저면에 이런 C바지 유산서를 제가 썼습니다. 이게 그 뱅크 지주서 우리 쪽에 쓰는 겁니다. 담보를 제공하더니 와꾸를 따가 제가 이제 쓰는 게 121데이지를 쓰고 있는데, 보통 보면 60일에서 90일데이지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나 151데이지도 됩니다. 180일데이지도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 즉 은행에서 물건값을 대신 지불하고 플러스 옛날에는 런던 리버 금리 플러스 은행 금리 알파로 리버 금리, 그 리버 금리가 없어졌죠. 그리고 약정 금리로 지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전수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 런던 리버 금리, 홍콩은행 금리 막 갖다 붙였어요. 은행에서 강제로. 그리고 만만하게 중소기업이라고 뜯어먹었어. 그래가 플러스 알파가 뜸뛰기 쉬고 이랬는데 요즘 그걸 못하죠. 그 금리만큼 요 개월수만큼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은행에서 이자 따먹기죠. 외환 이자. 만약에 그러니까 담보 없이는 어찌 되겠습니까? 물건은 먼저 갖고 와서 팔아먹고 은행에 120일 이후에 결제 안 하면 부도죠.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게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신용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수틀리면 은행 저 지점장은 수틀리면 그러잖아. 외환 이거 물건 처음 생이한 습관을 확 다는 거고 터잡을까 맞다. 오늘 소주 한잔 떴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BJ가 더 큰 소리 칩니다. 그 정도로 이 외환이라는 게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하는 것만큼 또 여러 가지 금리 조건, 여러 가지 페이버 아주 복잡 미묘하게 흐르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지고 흐르기 시작하면 아주 미묘한 돈의 차이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리고 차지도 어느 쪽에서 유리하게 받느냐, 어떤 레이트를 적용받느냐 틀리고, 내고 한가로도 얼마만큼 적용받느냐, 그리고 BL에 대해서 또 레이트를 어떻게 적용받느냐, 그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럴 때 그거 잘못하면 은행에 뜸뜨기 당합니다. 은행에서. 그렇게 은행하고도 무역을 하는 사람들 은행하고 또 다른 싸움을 해야 돼요. 은행의 외환들하고 엄청나게 신경전을 써야 돼요. 그 수수료 문제이기 때문에 1년이면 돈이면 얼마입니까? 그죠? 이 121대 있으면 3번 돌아가죠. 그죠? 3번 돌아갈 때 어떻게 돼요? 금리 싸움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확정받고 LC를 연다 하더라도 또 변수가 또 생기고, 그렇게 이거 무역의 흐름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유가 손을 마지막 놓아보내고 부두에서 빠이빠이 마지막 실 있죠. 실. 여러분 이 컨테이너를 잠그는 장치를 실이라 그럽니다. 요 열쇠 같은 거 있어요. 그 실 남바가 있어요. 그거 자기 손으로 딱 채워가지고 따이가 뽀뽀하고 딱 보낼 때 그 기분요. 딱 처음에 여러분 누군가 한번 하면요. 이 기분 묘합니다. 그런 거. 아직도 저는 가슴이 떨려요. 수출 이래 할 때 딱 실체하고 보낼 때. 그럼 부두에서 빠이빠이가 배 딱 떠나는 거 눈으로 보고 시작하고, 원래 물건도 손에 딱지가 지 손에 딱 쥐있을 때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무역은. 그래서 제가 핸드 투 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신용장하고 케이블 나간 거하고 또 샘플입니다. 직접 제가 이거 한 거니까 어제 PI하고 연결된 건들이니까 또 갈라봐라 쭉. 그 모질하는 거 뒤로 채워줬고. 그래서 이런 카피를 제가 실무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급을 여러분한테 하는데 전부 그 파일에다가 보관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위에 이렇게 겉에 가지고 카피를 한번 해가지고 제가 케이스 스타디를 주면은 여러분들 한번 작성도 해보고 이래야 됩니다. 계속 이걸 시트를 가지고 한 은행의 시트만 우선 가져왔어요. 자, 이거 좀 뒤로 갈라. 저쪽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 뭐 많이 모자라노 세부.
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65분가 했는데 그 없을 리가 없는데 저쪽으로 좀 줘라. 저 뒤에 안 남나? 옆쪽으로 줬어. 오케이, 주면 돼. 저쪽에 늦게 온 학생 받고. 자, 이 내가 줄게. 내가 자네. 자, 그래가 한 학기 마칠 동안에 카피물이 아주 실무 디테일한 카피물이 약 한, 제가 지금 고르고 제가 갖다 놨은 거는 한 280부 갖다 놨는 그 중에서 한 축약식 학생수가 너무 많아가, 학생수가 적으면 제가 디테일하게 싹 다 드리겠는데 학생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복사물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 LC 하기 전까지 PI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들어갑니다. 자, PI가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했습니다. 프로포마 인보이스. 이 프로포마 인보이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송장. 그 동거래하기 위한 약속한 겁니다. 상대방하고 해외에 이런 조건으로 이런 조건으로 가격과 조건으로 니하고 거래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마지막 보내는 거. 거기에 시그너처를 서명을 내가 보내주면 돼. PI 받죠. 서명하고 그 내용 받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사인한 거 카운트 시그너처 해가지고 보내죠. 이래가 보내면 카운트 시그너처로 이러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없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영어로 on behalf on이나 for 써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이래가지고 자기 사인회가 합니다. 그 담당에서 들어가고, 안 그러면 representing for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표현이 이래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업무 들어갑니다. 그럼 PI 자체도 수신이 분명히 수신이 누군지 발신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된다. PI상에 발신은 반드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요즘 이메일, 홈페이지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식 이런 거를 이 프로포마 인보이스 날리는 그걸 갖다가 정식 자기네들은 그게 서식이 정해져 있어요. 서식이 각 회사마다 폼이, 그래 자기 회사의 로고까지 있고 자기 회사의 브랜드까지 위에 표기하는 데도 있고, 그 대신에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반드시 여기에 문서 번호, 문서 시리얼 넘버가 들어갑니다. 이거의 근거로 해가 이 근거가 마지막까지 추적됩니다. 추적돼 가지고 수입 수출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PI 몇 번에 의거하여 pursuant to 또 based on 또 according to 이래 가지고 어디에서 이래가 이의제기 들어가는 겁니다. PI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 이 PI가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자, LC. 그죠? LC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요 보면 나와 있어요. 자, PI 부분 한번 보세요. 일단 PI 부분도 한번 보세요. 전에 PI 안 받은 사람 있을 건데, 안 받았어요. 그렇지. 이 남더라고 그래. 자, 또 안 받은 사람. 또 자네가 안 받았나? 왔었어. 안 왔나? 결석으로 잃어버렸지. 그래. 결석으로 처리가 안 됐던데 그래. 그래, 이 PI 상에 PI를 한번 봅시다. 막 우리 회사 걸 토사 싹티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회사를 다 싹티라고 그러죠. 싹티.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독점하고 있는 데입니다. 17년간.
저는 인도네시아 때문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유리 쇼티지가 나가 우리나라 그 저 뭡니까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유리가 다 깨졌어요. 그래가 우리 딸 아들이 아빠 미쳤다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유리 깨질 순간에 으아!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막 울면서 아빠 미쳤다고. 그 유리를 제가 토사에서 이 유리를 밀어줘가지고 재고가 꽉 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방에 올랐었어요. 부도를 연타 맞아가 53호까지 맞아가 제가 이 가방에 부도 맞은 걸 코팅이 항상 반면교사를 갖고 다닙니다. 수시로 내 마음이 어려워지면 다시 몸 추스르기 위해서 그걸 또 봅니다. 다시 마음을 또 되잡고 하는데 이 토사 때문에 제가 이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재수 좋은 기대가 한 번씩 만지고 이래요. 서리도 만지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운 좋아라고 내 특별히 이걸 PI를 내가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유리인데 이 디테일러 오브 굿 프로포마 인보스 해놨죠. 그러니까 토사 싹대가 이름이 들어가고 세마랑이가 원래 이게 주소가 얼마들 옆 오른쪽에 다 있죠. 캔들이라는 게 스틱들 말합니다. 그래 다 들어가 있고 우리 쪽에는 보내는 걸 원래 상대방 그걸 하게 되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하고는 고정으로 리발빙이라죠. 그런 걸 고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날짜 반드시 들어가요. PI 넘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넘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반드시 그래가지고 디스크립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무역 실무는 하나라도 제대로 한 개라도 제대로 아는 게 여러분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도를 빼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표현이 들어간다든지 그래가지고 무역을 그 안 하는 사람이 뭐 또 디스크립션 안 하고 한영사전 찾아가 엑스플로네이션 썼다가 엄청나게 깨진 놈이 있습니다. 저한테 옛날에 필리핀 쪽에 제가 비즈니스 할 때 그래가지고 이 디스크립션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하고 안 그러면 디테일 오브 굿즈 요걸 써야 됩니다. 그래하고 디테일 오브 굿즈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PI상에 자기 회사 양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넘버 들어가고 그 제품의 넘버를 말합니다. 여기 디스크립션 어떤 서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가격, 수량, 퀀티티 이게 퀀티티 수량을 발륨이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발륨은 전체적인 우리 총체적인 양에서의 이야기고 발륨 우리가 PI상의 양은 퀀티티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걸 줄여서 요래하기도 하죠. 어퍼스트로피여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들어가죠. 프라이스도 앞에 U 프라이스, 유니트 프라이스 쓰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쓰고 그 다음에 토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방법입니다. 외국에는 이거 잘 안 해요. 뭐 특별히 달 게 있으면은 이말크스. 그러니까 이건 단위는 뭡니까? 유니트. 이런 유니트를 써가지고 단위가 USD다. 뭐 스퀘어피트.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100이지, 100이지, 톤단 단위, 뭐 100이지 단위, 크레이트 단위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서술해도 되고 작은 하도 오래되니까 막 이렇게 글라스 띠크니스 바로 엿버리고 칼라 뭐 엮고 사이즈도 여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퀀티티 안에 프라이스 앞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요 디스크립션하고 퀀티티 앞에 요 사이에다가 사이즈 같은 거 들어가면 좋죠. 반드시 PI상에는 명기가 돼야 됩니다. 명기가 안 되면 안 돼요. PI의 우리가 말하는 무역상의 성립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안 들어가고 프라이스하고. 그래가지고 뭐 유니트가 밸류라는 말을 써도 되고 프라이스라는 말을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토탈 밸류 할 때도. 그러고 반드시 뭐 들어가기 밑에 뭐 해놨습니까? 조건. 가격 조건이 밑에 나오죠. CNF로 나오죠. CNF라는 거는 이 자체는 뭡니까? 우리는 CFR이라죠. CFR.
그죠? 요즘 뭐 CNF를 하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선임을 오션 프레이트를 갖다가 지불을 하되 보험을 안 물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험 물리면 CIF죠. 보험이 들어가면 인슈런스가 들어가니까. CIF는 뭐랍니까? 이 F는 프레이트. 어? 프레이트. 요건 뭡니까? CI는 인슈런스. 그래 이걸 뭐 저 무역용어 찾아가지고 머리 복잡 외우고 이러면요 머리 안 됩니다. 필요 없어요. 그 느낌만 CNF 그러면 배가 FOB는 뭡니까? FOB 이 세 개만 우선 합시다. 또 하다 보니 또 FOB는 FOB는 배에다가 짐을 실어주고 모르겠다. 배까지. 그래 본선 인도 조건이가 프리 온 보드라는 뜻입니다. 프리 온 보드. 그래가 실어주면 끝이고 배 스님 오션 프레이트는 네가 물리라 이겁니다. 알았어. 그래서 이걸 콜렉트 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무역 안에 콜렉트 친기가 콜렉트 페이 된 게 콜렉트 친 거야. 이러면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서류 이야기했다. 저도 한번 계피 봤는데 젊은 시절에 갑자기 말해서 서류 내부를 복사하라는 양놈 연기로 필리핀에서 그래 쿼드 플리케이트 해라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당황했죠. 그리고 평소 때 하는 대로 했죠. 보통 트리플리케이트, 듀플리케이트 하면은 두부 복사고, 트리플리케이트 하면은 세부 복사고, 쿼드루플리케이트 하면은 내부 복사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급 지사가 필리핀에 한국에 있으면 줘야 되고 뭐 내부 복사를 했는데 나는 세부만 복사했는데 그러니까 선사 주고 뭐 주고 다 은행 주고 한번 어디 갔어 이러더라고. 평소에 하던 대로 했어. 내가 네 보고 말이야 쿼드루플리케이트 하라 했잖아. 용어를 몰라가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내부 복사. 그런 식으로 무역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용어가 중요하다. 하는 김에 그 두 장 카피하면 두 장 복사하라고 뭘 했어요 내가? 듀플리케이트. 듀가 우리 듀오 알죠? 2를 뜻하고 트리플리케이트 3을 말하잖아요. 그죠? 플리케이트. 그 다음에 쿼드로 이 QD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FOB는 뭐랬습니까? 선임을 오션 프레이트를 안 물리고 갖다 주는 거 수출업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임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으니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 인도네시아 쪽하고는 이렇게 선임을 너가 물리고 하는 거라 하지만은 중국 쪽하고는 거의 다 제가 큰 대만글라스 큰데 아니고는 FOB랍니다. 왜냐하면 선임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또 우리나라 선사는 외상을 깔 수 있으니까 자금의 서큘레이션, 자금의 돌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그런 걸 무역 담당서 유들이 회사의 형편 또는 사정, 선임 비용, 배가 그거는 TU 이상 컨테이너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당 얼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스 조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포트가 들어가 있는 포트 밑에 있죠. 포트 부산 포트. 그래가 우리 서로 잘 아는 애니 코리아 포트 하는 데도 있고 원래는 이게 일마 이거 신앙으로 들어오니까 원래는 은페이드 칠 수 있어요. 은페이드. 지하고 내 사이에 이제 은페이드 치면 안 되겠지만 명식 독점 거래처인데 원래는 뭡니까? 일마 저 부산 신앙이 되니까 부산 공식 명칭은 뭡니까? 뉴포트로 해야 돼요. 뉴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산 항이 이제 저 신학 쪽으로 다 옮기고 나면 이제 틀리지겠죠. 어찌됐든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토탈 들어가는데 특히 스페셜 리퀘스트 이래가지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PCT.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끼리 세 장이 PCT라는 거는
피스를 말하는 피스.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3장씩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 뜻은 뭡니까? 이게 3% 뭡니까? 토러런스. 내 토러런스가 뭐랬습니까? 이거 토러런스. 3% 왔다 갔다 하는 허용치. 이걸 말합니다. 프랑스의 토레랑스, 토러런스 하면 일반 라이브 잉글리시는 뭡니까? 토러런스 하면 관용 이런 뜻이지만 무역 용어상으로서는 봐준다 이 말입니다. 3%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은행에 왁구 쓴 사람들 이것 때문에 미친 사람 이때 있죠. 전에 이 3% 상관 때문에 왁구에 3%가 딱 모자라가 LC를 못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걸 또 조항을 빼버립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무역도 분쟁이 붙어가지고 옛날에 저도 뭐 5% 그거 빼는 바람에 시급 안 했죠. 그러고 밑에 보십시오. 여러분 fumigation이라는 뜻 아는 사람? fumigation.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든 크레이트로 하는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나무에 훈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정. 일정 기간 동안 쪄야 가지고 안에 있는 벌레를 죽이 가지고 그 훈정 마크가 우든 크레이트. 우든 크레이트가 뭐죠? 나무로 상자로 만드는 포장을 말하죠. 우든 크레이트. 스틸 크레이트가 있고 우든 크레이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크레이트가 있죠. 바이닐 플라스틱 크레이트가 있고 바이닐 크레이트가 있고. 그런데 이 우든 크레이트 할 때는 반드시 훈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정. 그 훈정 마크가 역시 인코텀즈에서 정한 훈정 마크 표시가 있습니다. 요래가 훈정 마크. 그걸 빡 우든 크레이트 옆면 사이드 옆면에 탁 찍어가지고 또 fumigation 했다는 정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봐줍니다. 옛날에는 훈정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몇 도에서 어느 일정 시간 동안 45분 이상 쪘는지 전부 체킹 다 했어요. 어디에서? 코런틴에서. 코런틴이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런틴. 이 코런틴이 뭐라 했죠? 이거 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검역, 식물 검역이 있고 수산물 축산물 검역이 있고 또는 여러분 의약품 검역, 화장품도 그거 해당됩니다. 화장품 함부로 못 가져옵니다. 화장품도 검역을 해가지고 의약품은 무조건 검역이고 화장품도 검역이가 통과돼야만이 합니다. 그러고 식품안전청, 우리나라 의약품안전청 그것까지 연결돼야 다 그런 규제 품목이 우리나라에 약 50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련법도 약 50여 개고 돼 있고.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마약 같은 거 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럼 마찬가지 커런틴 검역일 하가 파견 나와가지고 파출 검사를 또 받아 먹습니다. 그 다음에 검역에다 검역료 받아 먹으라 공짜 없습니다. 다. 공무원이 세금 내고 너그 봉급 받아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다 하는데 왜 또 돈을 따로 받노? 이중과시 아니냐 이거지. 우리나라 지금 고속도로도 문제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물류비용이 제일 비싼 나라입니다. 왜? 고속도로에서 너무 많이 받아요, 도로공사. 그리고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16%, 17% 됩니다. 총 우리 부가가치에서. 다른 나라 미국 9%, 일본 11%밖에 안 돼요. 선진국 다. 선진국도. 우리나라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저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물류 때문에 선진국 아니다. 하이 엑스프레스웨이가 공짜가 돼야 되는데 나라 세금으로 다 도로 지어놓고 왜 우리 또 돈 받는 이중과세 이거지. 마찬가지로 훈정도 없었다가 벌레 사건이 생겨가지고 나무 안에서 나무벌레가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게 생겼어요. 사실은 또 필요하고 그리고 훈정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킹이라는 말은 뭘 마킹했냐면 원산지 증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유리도 지금 전부 다 원산지 증명 메이드 인 뭡니까? 인도네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고 원산지 증명서를 또 선적 서류에 유첨을 해줘야 됩니다. 원산지 그 샘플을 내가 또 뒤에 드릴 건데 원산지 증명서 그 서리피케이트 오브 오리진 그 원산지 증명서를 또 유첨을 해야 돼. 옛날에는
이거 전부 제 심리자 될 때는 관에서 몇 군데 가가 요 찍고 저 찍고 돌아 마지막 실 하나 찍는데 줄 서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줄 서가 담당자. 요즘 뭡니까? 부산 상공에서 바로 뛰죠. 전 세계 상공회의소 규약을 맺습니다. 전 세계 상공 ICC에서 세계 상공회의소에서 야 이거 우리가 취급할게. 각 나라에 상공회의소에서 하자. 이렇게 하면 도장 바로 찍어지죠. 이거를 그만큼 수월해졌어요. 수출하는데도 수월해지고 수입하는데도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산지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레이트가 밑에 보면 딜리버리 해라는 거는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게 선사하고 연결되면 뭐로 떨어집니까? 그걸 또 알아봐야 되죠. 밑에 있는 선적 서류에 간에 도착 총기서 딜리버리 오다 이거 내가 또 양식이 있는데 그걸 또 다음 시간에 내줄 겁니다. ETA. 여러분 ETA, ETD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 응? 이 용어 ETA, Expected Arrival, 응? Expected, 응? 그 다음 뭡니까? Expected 뭡니까? Date, Departure, ETD는 예정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물건이나 화물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이게 언제냐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것 따라서 선사도 바뀌고, shipping 타임도 바뀌고, 선적 스페이스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마지막 기결되는 건 이 ETA 언제 도착하냐 이거죠. 이거 ETA 그걸 반드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파를 날릴 때. 그래가지고 확정이 되면 수출 신고 들어가고 또 수입 신고 받을 때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베슬 네임. 그럼 배도 베슬 네임이라고 해가 배 명도 반드시 원래는 하게 돼 있습니다. 프로포마. 우리 사이에는 할 필요 없어가지고 안 하는데 원래 PI 날 때는 베슬 네임도 너가 선사를 정했으면 프리페이드라는 거는 아까 선임을 수출자가 지불하는 걸 말하죠. 지불 안 하고 FOB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내가 뭘 했어요? 아까 그거는 콜렉트 친다 했죠. 콜렉트 수집하다는 뜻이 아니고 오션 프레이트를 지불 안 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무형용어로 수집받아서 그래 쓴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콜렉트 친다 말은. 그래서 프리페이드라고 밑에 나와 있죠. 프레이트에. 그래 프리페이드를 제가 치니까 저가 돈 내니까 내시 아무 때나 실어주겠다 이거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사를 어떤 조건을 잡고 선박을 어느 선박을 위해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입자, 수출업자하고 유리하도록 서로가. 그럼 결국은 뭐 때문에 싸움합니까? 많이 싼데 할라지 뭐 안 그래? 저는 400불 준다는데요. 너 CIF 이거 CNF, CFR이잖아. 그거 네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배 딱 실어. 너 도착하는 데까지 해주는 조건이야. 그럼 FOB를 하든 네 알아서 해라. 이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좋다. 내 FOB로 너 하라. 못한데 인도네시아 상하기 그랬어. 야 선임을 좀 까가 단가를. 선임이 왜 그러면 영향을 미칩니까? 오션 프레이트가 가격 배에 한 컨테이너를 실는데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원가가 싸지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뭐라도 한 개라도 더 실으면 CBM 이상 한 개라도 더 실으면 당연히 원가가 내려가죠. 그죠? 코스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적의 조건이 막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제 자기네들이 다 해주는 겁니다. 패킹은 뭐냐? 스탠다드 보통 보면 토사 삭티 저거 잘한다고 그래. 보통은 엑스포트 스탠다드 패킹 또는 엑스포트 스탠다드 우든 크레이트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페이먼트 때문에 그런데 이 SIT LC죠. SIT LC라는 거는 일란불 LC를 말합니다. SIT LC 일란불 LC라는 말은 저가 선적을 해가지고 보내주면 비해를 가지고 한원 빌 오브 익스체인지를 만들어가 은행에 바로 제출하면 니고시에이션 내고를 바로 해먹는 건 내고회가
자기 계좌로 대금 결제가 들어오는 걸 단계를 말하면 돼. SIT라고. 그러면 내 입장에 유전수 쓰는 거는 10바 유전수는 저가 몇 개월 봐주는 걸 말하죠. 저쪽 은행에서. 그럼 저쪽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그 회사가 옛날 같으면 내가 학교들이 내민다고 전애들이 지급 보증을 6개월 써줬어요. 6개월 동안 나는 외상을 팔 수 있었지. 그 이자는 제가 알아서 한다 이래 된 거 10바. 그런데 보통은 수입자한테 원가를 매기죠. 그 이자를. 그런데 내가 태국에서 지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우리나라 이자가 싸니까 이제 10바 유전수. 태국 이자 비쌉니다. 예를 들면 마찬 유전수 비율은 뭐냐? 그것 때문에 유전수로 LC 열었다가 저쪽 담당자가 무지해가지고 중국이 막 그거 교육시킨다고 머리가 막 터졌어. 왜? 이제 저거는 유전수 비라니까 저가 몇 개월 뒤에 내고 해먹는 줄 알고 안 하면 못 하겠다는 게 SI 타임은. 너한테는 SIT고 우리 용어가 뱅크즈 유전수 비리지만은 너한테는 SIT다.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역을 안 해봐 놓으니까. 그럼 무역 안 해본 사람 미칩니다. 이거 설득이 안 돼요. 용어 자체도 이해 안 되고. 그러니까 진행을 못하는 게 한두 번 아닙니다. 금융을 모르니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유전수 비리라는 건 뭐냐면 은행이 대신 그걸 물건값을 대신 지불하게 결제해주고 그 대신에 그 기일 동안 일정은 120일 되죠. 90일 되죠. 그 기일 동안의 이자를 고객한테 물리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일종의 이자놀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수출자로 봐서는 SIT하고 똑같은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십시오. 내가 오늘 카페 중에서 케이블 있죠, 케이블. 예? 이런 케이블이 이게 중요합니다. 은행 케이블인데 내가 함부로 이 LC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요 보면은 이런 걸 케이블이랍니다. 이 조항. 요 조항 뒤에 보면은 우리 쪽에서 유전 11로 했지만 니는 72번이나 40 몇 번에 들어가 있을 많아요. 뒤에 하나 따져. 이거 은행하고 나중에 이 조항 때문에 옛날에는 이걸 우리가 일일이 텔렉스로 나왔습니다. 텔렉스를 하다 보면 텔렉스실에서 그 은행하고 텔렉 주고받는 해가 오자 틀린 거 단 한 개라 틀리면 디스크레펀시죠. 그래도 뭐 은폐이드 칠수 미국 놈이 단 하나 틀렸다 은폐이드 쳤어요. 우리 때 한참 뛸 때. 지도가 놈들이지. O하고 A하고 틀렸다고 다른 틀렸다고 은폐이드 돈 지불 안 하는 거예요. 물건은 저거 갖고 하고. 그렇게 당하는 경우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데 요즘 그래 무시한지 못하죠. 이제. 그런데 어쨌든 텔렉스인데 요즘은 텔렉스가 이런 케이블이 나가죠. 그럼 케이블의 밑에 보면은 이제 조항에 우리 쪽은 유전수 빌로 나가지만 너희는 바로 물건을 보내자마자 바로 내고를 해 먹을 수 있다는 표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이걸 케이블을 내가 은행하고 은행 담당자 올해가 설명해주고 다시 무역에 관해서 내가 또 몇 시간 강의하고 그래가지고 담당자를 해가지고 이게 저 금융거래 해가지고 이걸 LC를 열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유전수비를 모르면은 무역하면 안 돼요. 그러고 외국에서도 유전수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못하면은 깝깝합니다. 그래서 오나 중에서도 무역한다는 사람 유전수비 뜻을 몰라고 야씨 SIT로 문건 보내 바로 돈 받아야지. 유전수비 이래 이자 120일 이 뭐고 120일 뒤에 돈 받으란 말이야. 니 미쳤나 이놈아. 이런 조건을 말라고 LC를 덜렁 받노. 이런 사장이라는 사장이 무식해 놓으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전수비에 관해서 시험을 냅니다. 시험 문제 2 무역의 흐름과 유전수비를 비례에 설명하라.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전수비를 추가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PI 해가지고 취소불능 신용장을 이제 엽니다. 자, 어느 정도 PI 이제 여러분들 보고 위에 원래는 이걸 조금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연필로 해가 전부 다 한번 시뮬레이션 시켜보라 했어요. 내가 아이템 이래 내가 선정해주고 자 조건은 무슨 조건이고 뭐 조건에 쭉 한 7에서 10가지 정도 설명하고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P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왼쪽 편에는 스위프트 코드에 대해서 밑에 있네요. 요 밑에 뱅크 네임 밑에 보면 어카운트 넘버하고 뱅크 레퍼런스 간결이 나오는데 이 말은 표현이 없는데 어카운팅 넘버라든지 베네피셔리 네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베네피셔리라는 수익자가 누냐 이거예요. 수익자가 그 회사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제조하는 데는 제재가 보내고 돈 받는 데는 특히 그 싱가포르 낀 데는 많이 그럽니다. 제조 공장은 싱가포르에 아사히 같은 경우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수라바이라든지 자카르타에서 만들어 보내더라도 수익자 베네피시는 싱가포르에서 돈 받아 먹습니다. 그 제3자가 제가 요번에 그 캐나다 그 한 거 수출했는데도 중국에서 탱가 가지고 그 일본 보낼 때는 스위치 BL이라고 합니다. 요 스위치 BL도 있습니다. 나중에 BL은 왜냐하면 통화가 틀린다 입니다. 내가 중국한테 열을 때는 린민비나 영어란다. USD로 열어줘 가지고 인수시키고 나는 일본에다 수출 LC를 받아 먹는데 일본 예나로 받는 겁니다. 그럼 공해상에서 BL을 스위치 시키고 바꾼다 이겁니다. 공해상. 그래가지고 바로 SS 무역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들어와 터미널 THC 터미널 들어와가 뭐 다 안 하고 바로 스위치 BL을 일으키가 제3자 무역 그걸 우리가 중개무역이라죠. 중개무역 그죠? 이 스위치 BL 일으키는 것도 중개무역 안 하는데 지금은 이 이야기를 어디로 쳤노? 스위프트 코드 하다 쳤다. 이 스위프트 코드가 뭐냐면은 은행에서 선진 금융 기법의 하나인데 은행에서 이걸 우리가 서로 이 코드를 쓰기로 하자고 규약을 맺었습니다. 규약을 맺어가지고 이걸 앞으로 통일하자. 특히 뭡니까 이거 뭐고 우리가 무역이 지금 현재 후진국에서는 잘 안 됐어요. 지금도 필리핀이라든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일부 북베트남 쪽에는 힘들어요. 아직도 힘든데 인도네시아나 태국은 이제 정착이 됐죠. 스위프트 코드가 정착이 됐는데 이거는 반드시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스위프트 코드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금융을 잘 활용해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단지 외국에 가서 유학 가게 되면 단지 그 은행이 그 은행 거래가 우리 쪽에서 레미턴스 송금 보낼 때도 스위프트 코드를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쪽에 스위프트 코드를 그 스위프트 코드를 모르면 은행 송금이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럴 정도로 스위프트 코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위프트 코드를 은행 간의 거래상에 자기네들이 정한 규칙이 있어요. 코드니까 코드 관리를 만약에 내가 기업은행 한다, 국민은행 한다, 그 스위프트 코드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걸 코드로 해가지고 송금이 TT 인 어드밴스 성금이 나간다든지 레미턴스 TT 방식으로 COD 베이스 또는 캐시 온 딜리버리 도착하는 현금이 바로 나간다 이런 캐시 조건들이 많아요. 돈은 나갔는데 은행에서는 말이요 모르겠다 하면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수익자 스위프트 코드를 썼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직접 걸마 어카운트 넘버로 바로 우리가 돈을 보내지. 그래서 스위프트 코드를 경유해서 돈이 날아가니까 은행에서 개런티가 없이는 힘들지. 그러니까 후진은행에서는 하기가 힘든 거예요. 선진은행에서 하지. 그러니까 무역거래를 하는데 스위프트 코드를 연결하지 못하면 은행 거래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이제 선진화됐죠. 왜냐하면 스위프트 코드를 관리하게 되면 은행은 엄청나게 쉽죠. 저거 은행마다 고유 넘버 스위프트 코드 넘버 있어요. 그만 똥 때려버리면 쫙다 금융위가 한목에 움직이는 일일 거래가 누계 관리 싹 다 됩니다. 그러고 이거 스위프트 코드에는 은행 관리를 정부에서도 협조하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 우리나라 수출 내도 뭐 수출입 거래 실적이 있죠. 이런 거 이거에서 코딩이 된 그걸 업데이트한 걸 얻으면 그 실적이 월 실적, 연간 실적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빅데이터를 여러분 빅데이터 하죠.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카운트 넘버는 은행 즉 어카운트 넘버고 이거는 여러분들 무역 담당자들이 자기 회사의 어카운트 넘버, 스위프트 코드 넘버 은행 그 은행하고 거래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숙지를 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 왼쪽에 사인드 바이 해놨는데 거기 시그너처는 명사고 사인드 바이는 동사죠.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바이어 어프로브를 해놨는데 그건 카운트 시그너처로 표현해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PI가 하나가 끝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에 내가 PI 부분에서 한번 시험 문제를 한번 낼 겁니다. 예? 이것도 PI도. 예. 그 다음에 LC 봅시다. LC 오늘 나눠준 거 있죠? LC가 뭐냐? 신용장을 말합니다. 신용장. 크레디트, 신용, 레털, 장, 신용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LC 막 이거 그러죠. LC라는 게 막 무익하는 사람 LC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가 LC라면 여러분들은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지금 뭐만 알면 됩니까? 위에 뭐라 해놨어요? 취소불능 신용장. 화환이라는 말도 빼뿌라고. 화환이라는 환음을 치가지고 레인볼스 치가지고 거기서 빌 오브 익스체인지를 레인볼스 치면 그쪽에 릴레이 되는 은행이라는 말은 뭐냐? 만약에 우리 은행 자체가 지가 직접 핸들링을 못한다 그러면 저것도 돈 낭감으려고 해외 쪽에 지사 나오는 묵고 살아야 돼. 그건 내 못하게 합니다. 와, 이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점에서 왜 그 수령해 먹노? 리엠버스 치노? 그래 70불 떼먹거든. 내 원가 날라가는 거야. 그럼 그 메이커든지 내든지 누구는 손해봐야 돼. 은행 뱅킹 차지 줄 때. 못하게 직거래로 왜 안 그래? 본점에 내 따집니다. 못 모르면 다 당합니다. 은행한테 150까지 받아 처먹는 은행도 있어요. 신한은행. 그 신한은행 내 그래 끌었어. 신한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잘합니다. 대감이 양양 다 깔고 그래 수익이 좋은 은행으로 소문났죠. 하지만 억수로 비열한 은행입니다. 그 무역거래 할 때는 안 좋아요. 차지도 살살 올리고 말 안 하면 올립니다. 그럼 신한은행 가면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신경 일일이 써서 다 봐야 됩니다. 어느새 보면 올리나서 차지 레이트가 된 거. 그게 뭐냐? 환음을 칠 때 그냥 내하고 우리 메이커가 지정한 은행이 있잖아요. 우리 은행은 뭡니까? 이슈잉 뱅크고 내가 LC를 열면 그 다음 저쪽에서 받는 어드바이징 뱅크죠. 그죠? 그러면 양 은행 간에 딱 거래마에가 저쪽에는 물건 싣고 돈 나는 LC 열고 물건 싣는 가지고 BL 발행하면 돈 내고 해가 가가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일마가 우리 이쪽에서 국민은행 우리 은행에서 이걸 내가 LC 여는 거 어디서 받아먹느냐면은 릴레이 시키는 거지. 그 우리 은행 자카르타 지점에서 받아먹어요. 받아먹고 레인버스 치가지고 한음 지급을 치가지고 릴레이를 이쪽 은행에 어드바이징 뱅크로 토스시켜줍니다. 그 대신 릴레이 차지를 면제해 주겠죠. 릴레이 차지거든. 억울한 무역 모르면요 릴레이 시키고 릴레이 차지가 개당 10불이 10불. 다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모르면 한 두 군데 넘어가면 뭐가 보면 20 릴레이 차지가 뭐 20몇 불 붙어 있어요. 그거 못 모르고 은행에서 쫙 뽑아 전산 나오면 무조건 막 여러분들 돈 그대로 믿죠.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저것도 묵고 살아야 되니까 커미션 쪽으로 해가지고 그 리엠버스 핸들링 차지를 때문에 거기 70불. 그래 어른도 150원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뭐 이상하게 일하면 남아야 되는데 다 정산해보고 나면 세르먼트 다 하고 나면 이거 어디서 옆구리 뭐부터 차지부터가 떼먹고 뭐 물류하는데 뭐 떼먹고 뭐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무역할 때는 항상 총 발생하는 경비들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취소불능 신용장 이게 2레를 커버이죠. 2레를 커버. 이 레를 커버이죠. 레를 커버. 이 RELE가 레를 그 레를 커버에 이런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요즘 신용장 규칙에서 UCP 그 600이라고 이거 신용장 통일 신용장 규칙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했어요. 전 세계에서 여기에 뭐 취소 신용장 없애자니까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다 요즘 다 한 겁니다. 취소불능입니다. 은행 간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야 시가 언제 됐노? 마칩시다.